자, 사무소 문제 가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몇 개를 갖춰야 됩니까? 반드시 한 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우리는 분사무소를 지점이라 그랬습니다. 자,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출발하는데 이 지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양주가 개발 계획이 있어서 중개업이 잘 된대요. 또는 의정부가 잘 된대요. 그러면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니까 의정부나 양주에 사무소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노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동네가 잘 된다 지금 그러잖아, 그죠? 어떻게 한다? 이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무소를 이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전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전이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정부나 양주는 가까우니까 이사라도 가면 되겠지만 제주도가 중개업이 잘 된다. 그럼 제주도까지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애들이 학교도 다니고 있고 내 생활 기반이 여기 있는데 잘 된다고 훌쩍 이사 가는 게 안 쉬워요.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거기다가 뭐를 만들면 된다? 지점을 만들면 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의미를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를 만드는데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삼동 이런 데도 있어요.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 역삼동에 있는 중개법인을 우리는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가면 낙원동 이런 데도 있죠. 여기에 지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분사무소를. 그러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자. 지금 이런 뜻이죠. 자, 2번에 1번 이를 내려오면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이 중요합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2번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까지 해서 설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분사무소를 강남에 있는 주된 사무소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종로구 낙원동에 지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그 말은 강남이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2번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책임자는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그 말이에요. 지점장은 누구로 두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라고 조건을 딱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조건 의미 있게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을 빠르게 읽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도 짚어드렸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 군, 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시, 군, 구가 100개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이론상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99개 답이 나왔습니다. 한 개는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는 제외해야 되니까 그럼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를 만든다면 99개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말을 이해하셨다면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X. 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각 시도별로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X,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합니다. 개념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큰 2번 제일 밑에입니다. 설치 절차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번,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여 주된 사무소라는 말이 나왔고 거기 네모를 딱 잡아놓습니다. 주된 사무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딱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이게.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정리한다? 본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제출하고 그때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라 그랬습니다. 종로에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수수료는 어디에 갖다 낸다? 강남에 갖다 낸다니까.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처리한다. 요 개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니까 서울지방이 다르고 경기도지방이 다르고 안양지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금액은 몰라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있다 정도는 익히시고, 자, 이제 오른쪽 가면 3번 공동사무소라는 문제로 접어듭니다. 사무소 문제 중에서는 또 공동사무소가 아주 중요한데, 자, 이거 입문 과정이니까 이 공동사무소 옆에다가 희미하게 합동사무소 이렇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어요. 진하게 적지 마시고 희미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꼭 몰라도 괜찮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동사무소 이렇게 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합동사무소라고 먼저 한번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보시면 합동사무소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봤을까요? 합동사무소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법원 앞에 같은 데 보면 변호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만납니다. 지금도 만납니다. 자, 그 합동사무소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동사무소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중개사들도 합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뭘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동사무소 이렇게 바뀌었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고 다시 조문을 보면서 따라갑시다. 공동사무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러 번 그리지 말고, 자, 사무소는 몇 개만 갖춰야 된다. 딱 한 개만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이 직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고용인 그랬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하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하나를 갖추고. 그런데 이 개공사와 친한 개공사가 야, 같이 좀 하자 하고 자기도 직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2명이 와도 되고 3명이 와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죠. 자, 그러면 그림은 다 그렸는데 그림을 딱 보니까 사무소는 몇 개다? 반드시 하나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부른다? 공동사무소다. 자,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경비도 절감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으로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한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상계동에 좋은 위치에 좋은 빌딩에 중개사무소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증금 5천에 월세 800 이러면 함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 혼자서. 그죠? 그런데 내하고 친한 개공사들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면 한 사람 경비가 15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함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이다.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합동사무소도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구나. 이 개념을 잡고 첫째 조문을 봅니다. 3번에 1번입니다. 첫째 줄에 개공사는 지금 나오잖아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거기 줄 하나 딱 꺼놓고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돌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배우는 거. 공동사무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무슨 사항? 임의적 사항. 그런 것도 하나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2번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개설 등록 또는 하니까 개설 등록 앞에 1번 달아놓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이전 신고 앞에 2번 달아놓고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사의 밑줄 긋습니다.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원래 한 사람이 사무소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같이 좀 하자 하고 들어오는 방법이 첫째, 자기 사무소를 이전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면 됩니다. 또는 이 개공사는 완초보입니다. 생초보. 나 혼자서 중개업을 하려니까 좀 무섭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쪽 사무실로 뭐를 하면 된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배우죠. 사무소는 한 사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쪽 사무실로 등록을 해도 돼. 그래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뭐 요거는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겠죠. 그죠? 성낙서를 첨부합니다. 이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도 시험에 2번 들어오는데 건물 주인의 성낙서를 받아야 한다. OX, X. 관청의 성낙을 받아야 한다. X예요. 지금 줄 것이었잖아.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공동사무소 운영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언제? 1번 업무 정지 개공사가 업무 정지를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공사 이 방법 말고는 할 수는 없다. 2번 업무 정지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이전 신고를 하는 자는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1번, 2번을 지금 읽어드렸지만 사실 큰 의미는 이겁니다. 거기 업무 정지에만 줄 딱 끊으시면 해결됩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어떤 개공사가 자기 사무소를 갖추고 있었겠죠. 뭐 직원들도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업무 정지를 받았답니다.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뭐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 받았겠죠. 그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신은 업무 정지요. 하고 업무 정지를 받으니까 아쭈구리 업무 정지 나 그럼 내 친구 사무실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만들 수는 없다. 지금 이야기예요. 말은 해드리지만 상식이잖아요. 업무 정지 받은 자가 공동사무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이럴 수는 있겠지. 지금 이 세 사람이 공동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가 뭐를 받았다?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사람은 그대로 공동사무소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업무 정지 중인 자라는 개념을 딱 잡아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첫째 줄에 줄 것지만 다른 개공사와 공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다른 개공사라는 게 예전에 이랬어요. 법인은 법인끼리만 되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가능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끼리끼리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니까 큰 취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한 번만 느낌을 딱 들어도 뭐가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전에는 법인은 법인끼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였는데 지금은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도 되고 부칙육조도 되고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딱 잡습니다. 시험에서는 안끼리도 가능하나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그죠?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을 익히셔야 돼요.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밑에 4번 봅니다. 사무소의 운영 돌았습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동활용 등의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줄 것입니다. 각종 의무와 책임은 개공사별로 각각 부담까지 줄 닦아놓고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개공사가 해야 될 의무, 게시해야 될 거 자기가 게시하고 보정도 자기가 설정합니다. 이 개공사가 해야 될 거 자기가 하고 전부 다 별도로 합니다. 공동사무소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만 공동으로 활용하고 모든 책임과 의무는 줄은 안 보이지만 칸막이가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각자 부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우리 좀 전에 들으셨죠? 아기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엄마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중개보조원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소 전체 개공사의 행위로 볼까요? 그를 고용한 사람이 책임질까요? 고용한 사람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모두 각자 부담한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응용이 됐다면 지금 바로 따라 붙는데 이 의정부에 있는 공동사무소를 양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럼 공동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겠죠. 그때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X. 각자 이동신고예요. 각자.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각자 부담한다. 그런 느낌을 꼭 정리해 주실 것. 자, 이제 바로 따라 붙었잖아요. 사무소에 대한 문제로서 이전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도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다가갑니다. 지금 사무소 문제를 하고 있는데 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은 여기 A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B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노원구에서 뭐 예를 들면 성북구로 간다. 이게 지역을 달리하는 이전이잖아. 그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노원구 상계동에 있던 자가 같은 지역에서 나동으로도 이전하는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을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전은 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내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후 신고제가 무슨 뜻이지요? 이사부터 가고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묻는다? 사전 신고로 들어온다고. 이사 가기 전에 신고하고 가라. 그러면 틀려요. 이사부터 가고 신고합니다.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할까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성북구로 갔답니다.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부터 가고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성북구청에 신고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 이전 후 등록관청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A 지역에 가동에서 나동으로 갔다. 이거는 A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34페이지 상단이 관할구역 내에서는 등록관청에 하고 관할구역 외로 갈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 그런 표시가 그거예요. 그리고 3번에 분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누구한테 한다? 주된 사무소예요. 이거 무조건 핵심이에요. 이거는. 그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하게 됩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강남에 법인이 있고 종로에 지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로에 있는 지점을 어디로? 뭐 예를 들어서 양천구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이전을 하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강남에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그게 중요한 개념이다.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때 3번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자, 이 첨부 서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서류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야 무슨 서류가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한다고. 자, 여기 한번 보고 있습니까? 여기 노원에서 의정부로 갔다 칩시다. 이사부터 가고 의정부에 신고하게 되겠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가 뭐다? 여러분 이사를 갔다면 첫째 가져가는 거 등록증 가져갑니다. 등록증은 A 지역에서 영업할 때 아까 등록했으니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죠. 등록증 무슨 시 무슨 구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그리고 A 구청장이 발급을 했겠지. 그죠? 이거를 이사 갔으니까 이거를 제출해야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죠? 이것을 제출하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 등록증을 만들어서 내줍니다. 등록증 돼 있고 누가 했다? B 구청장이 발급했겠지.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 내가 B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요 두 가지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노원에서 의정부로 이전했다고 칩시다. 의정부로 먼저 가. 그죠? 이사부터 가고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의정부 시청에 신고한다니까요. 가져가는 서류 첫 번째 등록증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정부에 들어왔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사무소 확보한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라고 법조문에는 들어오지만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지.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주로 임대도 많이 얻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 세 번째, 내가 의정부에 원래 점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 이게 사무소가 있다는 확보 서류잖아.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갑니다. 시험에 그것도 묻습니다. 법 조문으로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단순하게 탁 올라오지만 사무소 확보 서류 중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다 상식이다. 상식이에요. 내가 이사를 갔다 가면 생각해봐. 뭐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위반하게 되면 4번 제재. 제재가 뭐죠?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사무소를 이렇게 이전 신고하라 그랬는데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또 뭐 암기해야 될 것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보면 줄 딱 꺼놓고 밑에 노래 제목 적습니다. 노래 제목이 이보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보개 문표 반납휴 노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보개 문표 반납 이렇게 기억합니다. 문표 반납 안 하면 얼마짜리 과태료다? 1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노래 제목인데 그럼 이 지금 노래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과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데요? 알 필요 없다. 왜? 1년 내도록 할 거니까. 그죠? 지금은 노래를 이렇게 한번 새겨보는 겁니다. 자, 다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노래 제목이 뭘까요? 이보개 문표 반납 뭐 휴는 뭐 휴라 반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만 잡읍시다. 이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별도로 가서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외울 필요 없어. 그죠? 수업에만 충실해도 저절로 머리 안 치게 하겠다. 이게 우리 수업의 지금 목표입니다. 수업에 빠지지만 않고 따라오면 저절로 암기하게 하겠다라는 게 수업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 결석을 안 해야 돼. 그죠? 여러분 결석만 하고 따라오면 중개사법은 별도의 공부할 시간 안 가지고 해결하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니까. 자, 다시 다 정리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이보개 문표 반납 문표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때 이 하나만 기억해요. 이가 뭐다?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하단에 송부 서류 이런 것들은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로 가면 휴업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휴업,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인장 등록인데 요거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딱딱딱 따라 붙는 시간인데 첫 번째 휴업부터 갑니다. 자, 휴업하고 들어왔는데 뭐 제목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휴업, 뭘 왜 할까요? 휴업을 왜 할까요? 쉬고 싶었어. 이게 휴업이에요, 휴업. 그 다음에 휴업 등이니까 폐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폐업은 왜 할까요? 안 되기는 뭐 안 돼. 그만하고 싶었어. 이래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휴업은 좀 쉬는 거, 폐업은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개사법은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라 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휴업, 폐업,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제목부터 지금 여러분들 첫 시간에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쉬면 좀 쉬겠다고 그만두면 그만두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업에 나가보면 신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기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험에 한 문제 거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고. 그죠? 휴업을 하면서도 신고 안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부칙6조가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부칙6조는 한번 폐업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금 중개업이 어려워. 그죠?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어쨌거나 이제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면 다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실만 유지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면서 사무실만 가지고 있으니까 휴업 신고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휴면 점포라고 그래요. 휴면 사무소. 잠자고 있는 사무소다. 그리고 잠자는 사무소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밖에 나가보면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도 많다. 하긴 요새 다방이 별로 없긴 없지만, 그죠?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고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휴업하면 휴업했다고, 폐업하면 폐업했다고 신고하라라는 게 이 제도예요.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고. 자, 그때 내려가면 신고 의무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하고.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언제 한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 그거 줄 거놓고, 또 3번도 폐업하고자 할 때도 줄 거고, 4번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할 때도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5번 휴업기간을 변경할 때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자, 신고 방법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증 첨부에 밑줄 긋고,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의 동그라미. 단,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단어는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또 잘 틀려요.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지금 그 읽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되는 거예요. 3월을 초과하여, 초과니까 3월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월이 포함되어 있죠 벌써, 그죠? 3월 이상 하는 거하고 3월 초과하고 달라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 동그라미 하셨죠?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하겠소를 미리 신고하는데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3월을 초과할 때는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신고할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럼 요것만 가지고 문제가 3개가 나옵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개공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다. 맞죠? 맞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OX. X. 왜 X?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그랬잖아, 지금.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3월을 초과할 때는,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 OX. 잘 들어봐요.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X예요. 휴업한 때 신고합니까? 하기 전에 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 해야 돼. 미리 신고해야 돼. 이게 사전 신고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휴업지 맘대로 해놓고 나 휴업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합니다. 이거를 또 3자가 보이니까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X. 누가 3일 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미리 하라고 그랬지. 그죠? 아주 쉬우면서도 잘 틀린다니까요. 예를 들면 나는 1월 1일부터 휴업하겠어 하면 지금 신고해도 돼. 1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면 12월 27일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지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누가 12월 27일까지인데. 그래서 휴업은 미리 신고합니다. 근데 별도로 말은 없지만 폐업도 똑같습니다. 폐업은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니까 3월을 초과하여 폐업할 때는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럼 폐업은 그냥 그만두는데 뭐 3개월 초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 폐업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나 1월 1일부터 폐업하겠소를 지금 가서 신고해도 돼. 그 대신에 뭐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폐업은. 그래서 조문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휴업기간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 2번에 1번 찾았나요? 원칙은 얼마?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2번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조차도 시험에 나옵니다.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밑줄 긋고 징집으로 인한 이병 밑줄 긋고 3번 취학 밑줄 긋고 4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뭐 여기까지 정리인데 자 다시 주목합니다. 자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죠. 3개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니까 신고하러 왔는데 이럽니다. 35년 휴업하겠어. 그거 좀 희한한 당신이다, 그죠?
35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35년 동안 휴업하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업 기간을 뭐 한다? 제한을 해줘야 된다고. 제한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6개월까지만 휴업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나요? 만약 이런 제한이 없으면 나 150년 휴업할게.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6월을 초과할 수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뭐 어떤 사유가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보고 니 6개월만 휴업해야 돼. 이 말은 6개월 만에 병 나서야 돼. 이 말인데 병이 나 마음대로 났나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요양할 때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는 있다. 변경 신고하라.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요양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징집. 그걸 징집을 군에 가는 거예요. 군에 가는 놈 보고 니 6개월만 휴업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3번이 뭐였죠? 취약. 취약이 뭐죠? 학교 가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다가 부동산 학과에 대학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보통 대학원 코스가 한 2년쯤 되잖아요. 근데 그 6개월만 휴업해갖고는 못 다니잖아. 취약의 사유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검색은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들어도 되고 그때는 변경 신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이 여기서 끝났겠죠. 만약에 변경을 했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겠죠. 그럼 언젠가는 휴업 환자는 한 번은 끝나잖아. 그죠? 끝나면 끝났다고 바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재개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하겠다라고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휴업이 끝났으면 예를 들면 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휴업했다. 3개월 초과했죠. 그러면 5월 1일부터는 일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5월 1일부터 일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등록증을 첨부해놨으니까 이걸 돌려받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자? 그럼 등록증 첨부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3번의 재개신고. 그게 제일 하단에 보면 큰 2번 등록증의 반환하여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한다?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즉시에 동그라미. 이거를 또 반환을 해주는데 뭐 3일 내로 좀 전에 숫자 하나 들었잖아요. 10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게 또 그래야 되는 게 지금 나는 이제 휴업이 끝났어. 그럼 바로 영업을 하러 5월 1일부터 영업도 가야 되는데 5일 내로 반납해야 한다. 그럼 5월 5일까지 네 일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 말이 안 맞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반환은 언제까지 반환한다?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보충 수업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휴업은 뭐라 그랬죠? 좀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 받는 자가 있어요. 업무 정지는 당신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업무 정지요. 이렇게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받은 자, 나 정지 받았다고 별도로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비교를 안 해주면 업무 정지 받았다는 말은 이건 좀 나쁜 놈이잖아요. 뭔가 위반을 했잖아. 그죠? 위반했으니까 이건 신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딱 들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업무 정지가 끝났어. 그럼 이제 5월 1일부터는 중개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이건 위반한 자니까 다시 하겠다고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신고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그런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업무 정지 받은 자는 뭔가 위반한 자잖아요. 위반했으니까 조금 나쁜 놈이니까 요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이 문제가 썩 흘러간다니까요. 휴업할 때는 신고하라 그랬죠. 왜 신고한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업무 정지는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 등록증을 첨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교하면 조금 그렇지만, 느낌도 한번 가져보라고 심화학습이 장갑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면허 정지돼 봤습니까? 정지를 안 돼봐. 면허 정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운전면허 정지. 왜 정지됐을까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 그게 정답인데. 제가 면허 정지 왜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음주해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음주를 집에서 소주를 100병 먹어봐요. 면허 정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음주해갖고 정지 안 돼. 또 소주를 100병 먹고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해다가 또 적발 안 되면 괜찮아. 그지? 음주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야 돼. 그죠? 또 적발이 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이 넘어야 정지지. 음주 소주 한 잔 먹고 가다가 운전 걸렸다고 정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일정한 절차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왜 면허 정지돼서 가냐니까 음주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틀린 대답이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면허 정지 나오겠죠. 그 면허 정지되면 면허증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해본 사람 알걸요. 면허증 반납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0일 한 달간 면허 정지. 그럼 면허증 갖다 내놔야 돼. 어디에? 경찰서에 갖다 내놔야 돼. 경찰서에. 그 면허 정지 끝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면허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이제 면허 취소로 들어가 버려요. 스토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를 받으면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면허 취소되면 이건 당연히 반납해야 돼요. 근데 자격증도 취소되면 반납해야 돼. 그건 반납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는 정지에는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요런 의미다 하면 이렇게 한번 새겨보는 시간들입니다.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37페이지 가면 이제 인장 등록이라는 또 가벼운 한 단은 제목 하나에 한 문제라 그랬죠. 자,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한다. 등록의 동그라미. 자, 그런 건 그렇고 인장이 뭘까요? 인장이 뭘까요? 도장이에요. 도장. 제가 그죠? 이 단어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인장은 등록합니다. 인장을 신고하라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등록하라 그랬잖아. 등록. 그죠? 근데 이거를 강조를 안 해놓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하면 막 딸려 들어오는 선수가 막 온다니까요. 인장은 등록합니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제목부터 잘 봐라. 그래서 이 단어는 인장 등록이라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등록을 강조하고 나니까 의외로 그죠? 인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인장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강조했는데 인장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럼 이 도장을 왜 등록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무소에는 거래계약서라는 중요한 서류가 있죠. 그럼 거래계약서가 있으면 내가 도장을 탁 찍음으로써 내가 이걸 작성했다라는 책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아무거나 쓰고 한다면 나중에 이 계약서가 문제됐을 때 그거 내가 작성한 거 아니요? 나는 모르겠어.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도 있고 두 번째 효과는 개공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어떤 거래계약서가 사고가 났습니다. 부동산 사고 나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개공사가 보니까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라 그럼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면 내가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인장을 등록한다라는 말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겠다. 그 말은 개공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딱 부여합니다. 자, 첫째 줄에 조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조문이 사실상 이거 전체 전부 다 합니다. 37페이지 제일 상단 개공사 및 소공사가 업무에 개시 전에 줄 닦아놓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 동그라미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의뢰인도 보호하지만 개공사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쨌든 의뢰인의 보호가 중요하니까. 내려가면 2번에 1번 인장 등록의 의무자 또 나왔죠. 개공사, 소공사.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 업무 개시 전. 근데 가지고 있던 인장을 변경하는 수도 있겠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등록관청에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무조건 등록입니다. 인장은 등록한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고 인장의 등록 방법 5번 보시면 법인의 인장 등록은 밑줄 긋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개인은 사무소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한다. 그리고 6번 인장의 구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 말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해요. 개공사, 소공사만 등록한다. 됐습니까? 언제까지 등록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틀리게 나오잖아.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근데 변경을 하면 며칠 내로 한다? 7일 내로. 그 숫자를 두 개를 돌린다고. 지금 틀린 사람 남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뭐를 주의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쉽게 낼 때는 인장 등록은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이 등록을 해야 한다. 그거는 X잖아. 그죠? 그래 물으면 가볍게 물은 거고. 자, 그 다음 개공사, 소공사 그랬으니까 개공사만 보면 세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인 개공사를 개공사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모두 몇 사람? 하나, 둘, 셋, 네 명이 네 명. 그죠?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자, 그러면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렇게 나오면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런 거 만납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런 도장이 있어요. 이런 도장을 등록을 하는데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라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대표자 인장하면 틀려요.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김갑동이다. 그럼 김갑동 도장을 등록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6조하고 소공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아이고 구질구질하겠으니 7에서 30mm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거를 왜 7에서 30mm 인장을 시험에 내는가 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하고 법인의 인장 이렇게 생결을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으로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니까 이 인장을 우리말로 하면 일명 막도장이다. 그 뜻이에요. 막도장을 등록하는 거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부칙6조, 소공사는 인감도장을 등록해라 이런 법이 있었다니까. 그게 없어지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말하면 일명 무슨 도장이다? 막도장이라고. 막도장. 그죠?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막도장 하나 있죠. 그 막도장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입니까? 주민등록상 이름이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규격이죠. 7mm 정도면 요 정도, 30mm 이내인 인장. 요거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그러잖아요. 앞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인감이라는 말이 자꾸 없어지는 세월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막도장을 등록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요 숫자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어야 돼요.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보기보다 뭐 학교 이름은 김갑동인데 집에서는 김갑식이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갑식이가 더 잘 알아들어 남들은. 그렇지만 그런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까따리나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이 이름 쓰는 막 오히려 자기 이름보다 더 많이 써요. 까따리나 이래서. 그 다음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또 법명 이런 것도 있죠. 붓글씨 쓰는 사람은 무슨 호도 있어 또 뭐 도장도 찍어가지고 호도인데 이름이 많아요 보기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훈아가 본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훈아 본명 아닐 겁니다. 뭐 본명은 뭘까요? 나훈아 워낙 뭐 자기 나훈아 이름이 유명하니까 본명 모르시죠?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최머라고 해요. 최머. 예? 형기. 웅기. 최웅기. 홍기, 최홍기가 원래 나훈아의 본명이고, 나훈아는 예명이죠. 근데 그 사람은 최홍기보다는 완전히 나훈아라는 이름은 누구보다도 나훈아는 세계적으로 안다. 뭐 세계적인까지 하겠나마는. 봐요. 그 이름이 본명보다도 더 쓰는 이름이 더 크다니까요. 앙드레 김은 이름이 뭐랍니까? 김복남이. 김복남이. 그래, 앙드레 김. 근데 김복남이는 몰라도 앙드레 김은 또 너무너무 또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 본명이 아닌 이름 쓰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라고 딱 명시해주는 이유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규격도 7에서 30mm 이런 것도 시험에 왜 내는가 하면 이런 걸 안 정해놓으면 임금도장 같은 거 이런 거 찍어 다니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완전 막 옥새같이 만들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퍽 찍어버리면 계약서 한 장도 안 보이도록.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본명으로서 규격까지 시험에 내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따만한 도장 만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요. 계약서가 퍽 찍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7에서 30mm라는 규격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면 제일 밑에 2번, 1번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뭐라 그랬죠? 법인의 인장이라고 강조했었죠. 근데 법인에는 분사무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분사무소는 뭐를 등록합니까? 하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지배인 도장을 이제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는데 지배인이 또 무엇입니까? 하면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부킹 시켜주는 사람 이런 말 항상 써요. 그 부킹 시켜주는 지배인이 아닙니다. 이때 지배인 할 때 이는 도장인자를 말합니다. 지배인 부킹 시켜주는 사람 사람인자를 써요. 사람인자. 그래서 지배인이라는 도장을 분사무소는 사용하는데 지배인이 뭡니까? 하면 부킹 시켜주는 사람 그런 말 하지 말고 방금 뭐라고 해야겠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거를 지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좀 설명을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국민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법인이죠.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지. 그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점을 분사무소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수원 지점장인 이 수원 지점장 김갑동이라는 도장을 등록하면 나중에 김갑동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지점장 바뀔 때마다 도장을 바꾸는다는 건 얼마나 번거롭겠어, 그죠? 그러니까 수원 지점을 만들면 국민은행 본점에 대표자가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도장은 이렇게 생겼겠지. 수원 국민은행 수원 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딱 만들어서 보내주면 지점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요 도장만 잘 관리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 도장을 지점은 등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점은 지점장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일명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르더라. 지배인이라는 개념도 한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등록하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개공사와 소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넘어가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위반이겠지. 그 위반 시의 제재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개공사가 위반하면 거기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6월의 범위 안에서 무슨 처분? 업무 정지. 2번 소공사가 위반하면 그 줄 첫째 보면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는 계속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할 건데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지금 공부했잖아요.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하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해요. 소공사가 요새 사람이죠.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라 그랬어요. 근데 소공사도 인장 등록해야 되지요. 근데 소공사가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6월 이내에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거기 자격정지 줄 것이었죠. 자격증이 정지되는 사유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 그죠? 자격정지 줄 딱 꺼놓고 또 노래 하나 적어 놓습니다.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자꾸 노래만 들어보는 시간. 자격정지 줄 꺼놓고 노래 제목이 이, 인, 설, 개, 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격정지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인, 설, 개, 금.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건 가사가 뭐가 됩니까는 시험 칠 때까지 갈 거니까 천천히 가고 지금 여기서 기억할 거 소공사가 이인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그런 제목을 익히라고요. 자, 다시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까? 이인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이인 설설개개끔. 이게 노래가 딱 잡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가겠죠. 이 하면 이중소소. 지금 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인이 뭐다? 지금 인장 등록은 자격정지. 이렇게 이제 찾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격정지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앉아서 저절로 익히도록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아니어도. 자, 오늘 노래 2개 가르쳤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뭐다?
이복의 문표 반납 휴 하면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받는 사유는 이인을 설설 기계끔 만들면 자격 정지예요. 뭐 제목은 잡아놔라고.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제 가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이런 질문합니다. 그분은 좀 게으른 것 같아. 반드시 이 수업을 들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뭐라고 들어오냐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복의 문표 반납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먼저 내줄 수 없습니까? 사이트에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공부 되게 하기 싫은갑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노래 제목 이인설설 개개금 이런 거를 표를 만들어서 내드리면 무슨 구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죠? 이인설설 그거 이렇게 그것만 본다고 해서 자기 내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뭐를 이야기하다를 알고 이제 암기표를 탁 주면 바로바로 입력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이트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못 만들어서 안 내주는 게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는 일정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말은 지금 이제 11월, 12월은 기초과정이고 노래만 들어도 크잖아요. 이런 노래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노래를 들어놓고 1, 2월 달에 또 이 수업을 그대로 반복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여러분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3, 4월 달쯤 돼서 자료를 탁 띄워주면 그 자료가 눈에 탁탁탁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암기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도로 안 만드셔도 되고. 근데 이게 작년에도 그런 수업을 했으니까 작년 표들도 막 돌아다녀요. 내가 수업하다가 3월 달에 이래 보면 내주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표가 막 이래 왔다 갔다 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보는 거는 좋은데 제가 생각에는 걱정해요.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법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수정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자료를 보고 있다고 지금. 표현 오타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머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일부러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답변을 그래 해놨어요. 일단 법이 개정됐으니까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타 이런 것도 수업하다 보면 수정된 것도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손에 준다고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작년에 이런 이제 암기표 이런 것들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좀 있으면 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제가 지나가다 이래 보면 걱정합니다. 자기가 수정할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수정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표만 들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다 준비할 거니까 지금 천천히 따라갑니다. 다시 자격 정지되는 사유 제목이 뭐다? 이인을 설설 기계끔 만들면 자격 정지된다. 그래서 소공사가 두 사람을 설설 기계 만들면 자격 정지 받아요. 그때 이인이라는 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남자라고 생각하면 두 놈을 설설 기계끔 하면 자격 정지되는구나. 여자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두 녀를 설설 기계 만들면 자격 정지되는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놔요, 지금. 그래서 이인 설설 개개금. 그때 인이 뭐다? 인장 등록 위반. 요거 하나는 오늘 배웠으니까 하나 들어놓고 됐죠? 이렇게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이제 39페이지 의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재미있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죠? 10분 쉬었다 갑시다. 1시간도 잘 갑니다.